예, 이렇게 이르면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영장실질검사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계속 이 상황을 좀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셨을 텐데 일단 4시간여 정도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향하는 것까지 함께 보셨을 텐데 뭐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사필 규정이라고밖에 말씀드릴 말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사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그리고 고가의 보석류 착용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공천 개입 또 양평고속도로 그러니까 혐의가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미 서희건설에서도 이미 보석을 제공했던 걸 스스로 자수했다고 특검보가 밝힌 바와 같이 이 구속의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자정을 좀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여사에 대한 혐의 이런 부분들이 직접성이 있느냐, 증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공방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검의 수사가 장기간 표적 수사 정치 검사로 일관돼 있는 만큼 여사께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본인의 비관련성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원 또는 영장 지금 집행 단계에서 직접 소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 또 변호인들께서 80페이지가 넘는 PPT를 가지고 반박을 했다고 하니까 예. 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알선 수재 혐의 이렇게 3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오늘 쟁점은 뭐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서희건설에서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보석 제공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빼박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이 소명이 충분했다, 증거의 이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뭐 명확하다고 보고요. 뭐 제공자가 이미 자기가 스스로 제공했다고 자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러 이 수사 보고서나 또 재판 이 판결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 2차에 걸친 많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통정 거래 의혹이 있는 또 1, 2차에 걸쳐서 모두 통장을 이용한 사람은 김건희 씨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40%라는 육성 녹취도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명확한 증거고요. 또 4월 4일 이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고 나서 휴대폰을 교체했다든지 혹은 그 이후에 이 과정에서 노트북을 포맷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미 증거인멸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통 스스로 포맷까지는 안 하는데 뭐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노트북을 포맷했다면 그건 당연히 증거인멸 사유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시에도 해당 목걸이의 진품과 가품을 모두 제출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강승규 의원께서는 오늘 영장 심사의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특검이 어떤 증거물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 소명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목걸이 부분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특검이 혐의로 이렇게 뭔가 적시한 부분 예. 등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기에는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도 좋다는 측이 있지만 받아서 그것을 실제 착용했는지 또 그것을 받았는지 등은 직접성이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등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동안 많은 의혹 등이 검찰이나 또는 그 야당에서 또 특검에 이르까지 수사해서 지나치게 표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특검의 지금 수사 브리핑이 그것이 바로 증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공방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토 목걸이가 관련해서 지금 제출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속보 자막으로도 보내드렸었고 법원에서 판단이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 외에 실제로 이제 적시가 된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천 단계에서 여사께서 의견을 의견을 낸 것이지 그것이 여론조사를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공천을 줬다 이런 부분 등은 전혀 직접성이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하나의 혐의로서 검찰이나 그등 의혹을 제기하는 하나의 상황일 뿐이시지 이것이 어떤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요. 통일교 측과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법원에서 검찰의 특검의 어떤 수사 내용과 또 변호인단의 또 여사 측의 반박 내용 등이 어떤 진실 공방을 통해서 가려지겠죠. 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또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이잖아요. 특검이 3시간가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 걸로 보십니까? 강승규 의원께서 이 법원이 판결을 요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유무죄는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더라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 이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는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본인의 육성 혹은 대통령의 육성이 있었고요. 건진법사 이 통일교 청탁 의혹도 윤영호 씨라고 하는 세계본부장이 직접 목걸이와 농축차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 샤넬백을 제공했다 스스로 진술을 했습니다.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실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본인들이 바로 돌려줬다 했다가 갑자기 반환용 참고에 있다고 했다가 또 대통령 기록물을 심지어 지정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이 답변을 했던 것들이 너무 명확한데 그리고 심지어 휴대전화 교체하고 노트북까지 포맷한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범죄 혐의가 저는 소명이 됐다고 보지만 어찌되었건 유무죄를 다투더라도 구속은 되어서 더 이상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자들과 어떤 접촉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또 관련자들 간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실상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증거인멸 때문에 주요 구속사유가 된다는 것이 저는 좀 그렇게 피의자의 인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 등이 법원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또 김건희 여사께서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거 안정성이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이 과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은 법원에서 이번에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출석할 때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서 구치소로 이동하기까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 어떤 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에 출석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 부분이 언론에 많이 필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고 나토 해외 순방을 가나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를 축구장 6배 크기의 본인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는 무슨 모세의 기적도 아니고 정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또 여러 가지 지금 삼부토건 사건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뇌물 사건과 또 알선수재 또 혹은 이 공천 개입 등의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차라리 괜히 입을 열어서 그 국민적 감정을 오히려 자극하지 말고 아무 말씀 안 하시라고 하는 변호사들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출두할 때는 예. 최소한의 국민들께 여러 가지 지금 공방과 의혹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여사께서도 죄송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최소한 본인이 공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뭐 또 대통령께서 탄압까지 된 상황에서 본인의 낮은 자세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출두할 때는 뭐 지금 법원에 또 실질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그런 그 표현을 할 필요는 없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런 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으로는 김건희 씨가 탑승한 차량이 현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는 그 길을 저희 취재팀이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검은색 차량은 아마 경호 차량으로 보이고요. 그 앞에 흰색 승합 차량이 아마 김건희 씨가 탑승을 한 특검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 시작을 해서 2시 30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데 이건 좀 비교적 빨리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영장실질심사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뭐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박을 많이 준비했다, 몇십 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그 소명이 길어질 경우엔 더 영장실질심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썩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정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씨 측은 90분가량 항변을 했고 건강 상태 악화를 부각한 걸로 전해져요. 실제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변호인단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분명히 또 변호인단이 쟁점이 있을 것입니다. 네. 짚고 또 그 변호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 충분히 80페이지 정도의 PPT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죄가의 유무를 또 실제 확정할 수 있는지 등은 공방이 여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재판이 불구속이 원칙 아니지 예. 않겠습니까? 지금 또 대통령께서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사까지 지금 아까 모든 관련자들의 어떤 증거 인멸 관련성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데 굳이 또 구속까지 해서 저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지 수사를 더 이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강 의원께서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 내란 특검이든 해병대 특검이든 지금 또 김여사 특검이든 특검은 아주 표적 수사 또 정치 수사로서 일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의자의 여러 가지 인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대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표적 수사를 통해서 구속 수사 그리고 또 창피 주고 모욕 주고 이런 부분 등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빚을지 바로 1년 전만 해도 대통령과 또 여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 정상들과 다양한 외교 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통령과 이렇게 아주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와 체포 그다음에 구금 이런 수사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우리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관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이익이 있어서 수사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수사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일 때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지금 특검법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검사들 핸드폰 신분증까지 뺏어가면서 안전가옥에서 안방 조사를 받는다든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돼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결정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 명품백을 받았는데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되면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 뭐 현직 장관 국무총리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선물 받고 줘도 됩니까? 저도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뭐 지금 표적 수사라고 하시는데 고발돼서 송치 의견으로 올라와서 심지어 기소할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권고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면서 안방조사 받고 온갖 혜택과 특혜는 다 누리다가 이제 하도 수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 이 받아야 될 이 죄와 벌을 제대로 소명도 하시고 벌을 받으셨으면 특검법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찌되었건 이건 윤석열 정권에 계셨던 분들, 좀 책임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 측이 발언한 내용들이 속보로 조금 전에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영부인이 되기 전 일들에 대한 수사다, 잘 살펴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도이치 사건 등 재판부에 잘 살펴달라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분가량 직접 발언을 한 걸로 전해져서 그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도이치 사건 등을 재판부에 잘 살펴달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영부인 되기 전 일들에 대한 수사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특검법이 수사하고 있는 16개 혐의 중에서요. 유일하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된 한 건이 2009년부터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영부인 되기 전 사건이라고 주장은 하고 계시지만 예. 이 사실 이 당시 주포로 주가 조작의 주포로 활동했던 이종호 씨와 뭐 최혜병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여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연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멋진 해병 그 5명의 단톡방에서마저도 지금 3부 체크하고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3부는 군 골프장의 3부가 아니었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얽히고 얽혀있는 오랜 동안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범행을 벌여왔기 때문에 뭐 본인이 영부인 되기 전이다 하면 명품백 영부인 돼서 받은 거 아닙니까? 나토 순방은 영부인 되기 전에 간 겁니까? 양평고속도로 계획 변경은 영부인 되기 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만한 말씀을 하신 거다 오히려 재판부에 정말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저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네. 영부인 되기 전 일들에 대한 수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이나 그 또 지금 이번 특검 수사당에서 주장을 할 때 10여 년 전에 그 10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일었던 사건을 수차례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를 해서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고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지금 계속 소환을 해서 지금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변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그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의혹 제기한 것을 사실상 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고 그 양평고속도로에 무슨 어떤 직접적인 뭐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그런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의 많은 지금 범죄 혐의로 이번에 특별 사면 받은 분들까지 수도 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범죄로 법원에서 판결됐는데도 지금 바로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그저 사면까지 하는 지금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 여사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 주장하는 혐의 검찰이 표적으로 그 삼아서 특검이 수사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운 그것이 사실인 양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지요. 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 서로 공방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의미로 보면 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이미 아주 좋은 윤석열 검사 시절 만들어진 논리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소위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본인이 스스로 기소하고 처벌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부부이긴 하지만 두 부부가 정말 범죄 혐의에 함께 공모하고 합작해서 이 범죄를 수행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사법 질서가 이 전직 대통령 부부라 할지라도 공명정대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과 예. 현재 여당 정부가 이렇게 몰아치는 부분 등은 그대로 또 앞으로 어떤 수사에서든지 되돌려 맞을 수 있다, 역풍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이 지금 정부 여당과 특검에 있는 것 같지만 진실은 또 항상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들이 예. 공방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우리 현재 정치에서 아주 불행한 결과이고요. 이 부분 등이 어떻게 결론을 하는지 또 나중에 검찰 수사 또는 법원의 판단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예.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특검 수사와 영장 심사에 응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영장 심사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직접 발언을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1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고 재판부에 잘 살펴달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내란죄 성립 여부가 대통령의 통칭으로 간주된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법조인도 아니기니와 여러 가지 혐의가 이미 증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진척 정도도 많고요. 그동안 오히려 수사를 너무 막아왔다, 기소를 너무 막아왔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명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발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36번의 탄핵을 시도하고 삼권 분립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대통령의 계엄과 지금 탄핵 정국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특검에서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하지만 계엄도 분명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등을 자기들이 한 것은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발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어서 온통 몰아가는 것이 과연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 등을 표적으로 또는 대통령의 어떤 직권 남용으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도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두 분의 의견 차가 좀 느껴지는. 사실관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시는데 먼저 탄핵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전에 22대 국회에서 탄핵한 사람은 딱 한 명, 방통위원장밖에 없었고요. 다 모두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 탄핵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고 이 부서 장관들 총리의 부서도 안 받았고 심지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도 군병을 투입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이 포고령 관련된 건에 대해서도 포고령 선포도 위법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 개헌법이 정하는 법률 절차를 거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들은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두 인정이 돼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행정부가 장관이 몇 개월 권한이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탄핵이
인정이 안 됐다고 한 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그 주장일 뿐이고요. 그렇게 탄핵을 수차례 남발하면서 발의하면서 행정 권력이 마비가 됐던 것이고 입법도 어떤 예산 심의도 아주 일방 독주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계엄이라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 것이 예. 지금 대통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양측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요. 예, 다만 저희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은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좀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에 검은색 차량은 경호 차량입니다. 김건희 씨가 탑승한 차량은 그 앞에 있는 차량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따라가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좀 흔들립니다. 혹시나 보시면서 어지러워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른쪽은 조금 전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고 마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얀색 차량이 왼쪽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바로 앞 차량인지 그 다음 차량인지까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탄 차량은 흰색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략 한 10분 정도 뒤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남부구치소에 가서 기다리게 될 텐데 다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의견서뿐 아니라 병원 진단서 이런 것들도 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검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가 총 10여 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면서 결국 3차 출석 요구 정도 갔을 때 병원에 입원하겠다 혹은 대형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원 관계자 발로 나오는 이 멘트들은 뭐 별로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힘들다라는 감정과 느낌만으로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 형사사법 절차의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럴 만한 그 명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단서 끊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 후유증, 만약 오히려 그렇게 이 범죄 혐의자가 피의자가 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면 오히려 빠르게 신변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켜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본인이 정말 뭐 우울증 증세와 극도의 스트레스성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병원 치료도 받으실 수 있죠. 뭐 구속된다고 해서 병원 치료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혐의 입증에 대해서만, 또 혐의 소명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이상을 주장하실 거면 앞으로 몸 아픈 사람들은 아무도 구속 안 되고 다 교도소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및 대통령 여사에 대해서 탄핵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 이 국회에서 또는 야당에서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또 계엄 이후에는 지금 거의 10개월 이상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사도 거의 못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런 상태로 꼭 구속 수사하는 것이 최선인지 지금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도 되지 않은 만큼 법정에서 제대로 진실을 가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불구속 수사하는 것도 법원의 현명한 그런 또 피의자 인권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왼쪽 화면으로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탑승한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 아마 지금으로부터 10분 정도 뒤면은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남부구치소로 아마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후 9시쯤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서 새벽 2시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오후 2시 반에 영장 심사가 끝났잖아요. 이번에도 한 5시간 정도 걸릴까요? 아니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각은 좀 많이 퇴근하시고 자정 즈음에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빨리 영장실질심사가 빨리 끝났다고 해서 빠르게 영장이 발부되거나 빨리 발표되지는 않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자정 뭐 관례 아닌 관례처럼 보통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자정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특검이 주장하는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 또 예. 변호인단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러 자료 증거 반박 자료들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또 판사가 이걸 판단을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리라 봅니다. 저 영장 심시 이게 결과가 뭐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진실이 빨리 갈려지는 것은 아닌 만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저도 뭐 자정 이후에나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는 뭐 예측하는 것 정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어땠나 사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남부구치소로 김건희 씨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뉴스를 어제까지 보신 분들은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구치소 측에서 어느 정도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좀 부담이 됐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영향이 미쳤다고 좀 보십니까? 이미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뭐 앞뒤 방을 비우고 상당히 본인 독방에서 뭐 좀 소위 좀 쾌적한 소위 수용 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구치소들이 지금 수용자가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시설에 대한 소요도 큰데 거기에 또 김건희 씨까지 와가지고 수감한다고 하는 건 이 서울구치소 입장에선 매우 이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부부가 같은 구치소에 있는 것도 참 그것도 좀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이나 다른 또 이의 제기가 없도록 두 분을 이제 분리해서 수감시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직 대통령 예. 부부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지금 여러 공방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표적 수사, 프레임, 또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특검도 야당의 일방적인 임명입니다. 저희는 참여도 못했습니다. 이런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범죄 혐의자 피의자를 하더라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구금이라든지 구금 상태에서 뭐 서울구치소냐 남부구치소냐를 떠나서라도 인권을 철저히 좀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문제를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약간의 마녀사장 같은 특검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린치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많은 부분에서 역사에서 평가를 할 텐데 이런 부분 등이 정말 우리가 문명 국가로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예, 김건희 씨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무산이 됐고 시한도 만료가 된 상황에서 과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기소를 할지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 소위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하고 자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 구치소에서 뭐 의자를 잡았다, 나오지 않으려고 뭐 옷을 벗었다, 바닥에 들어 누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특검에서 결국 이 사실 체포영장까지 다시 재발부 받아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서 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도 어제 서울구치소 항의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본인들도 교도관들마저도 자기도 30년씩 근무해봤는데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보통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지어 최순실 씨마저도 체포영장 발부되면 저도 나가야겠네요 했을 때 영장 발부 소식을 듣자마자 그럼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순히 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를 어찌됐건 조사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방어권이나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소명에 대한 반박을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으면서 무슨 인권 유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일반 정상적 사람이라면 보통 그렇게 안 나가거나 뭐 떼쓰기, 애들도 아니고 떼쓰기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 분들도 너무 황당했고 본인들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이렇게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게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영 이미 구속된 사람을 이미 이 강제 이 자유권을 박탈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소위 수감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 재발부 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긴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거부하는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거 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저도 황당무계합니다. 정말. 예. 잠시 윤 전 대통령 그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나 이런 수사, 이런 체포영장, 구속이 이미 인신이 구속되어서 자유권이 박탈되어 있는 그 피의자가 최소한의 진술 거부권 그리고 묵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저렇게 전직 대통령을 그저 막 들어 올리고 린치에 가까운 그런 체포영장 시도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특검 수사 상황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수사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체포영장 처음 있는 일이죠. 피의자에도 엄청난 인권이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돼 있습니다. 그 구속돼 있고 구금돼 있는 분을 아니 진술을 거부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왜 체포영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제 린치에 가까운 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죠. 저 짧게만 예,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을 출석 조사하고 구속 기소해서 감방에 넣은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넣었던 분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갑자기 뭐 대우받고 싶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진술 거부권은 존재하나 출석 거부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출석시켜라고 법원이 심지어 구속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체포를 2번 정도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지 못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각의 뭐 비판적 목소리를 뭐 의식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부구치소 앞에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지만 경찰력도 많이 동원이 되고 사람들도 남부구치소로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결코 뭐 물리적 행사라든지 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 특검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실물이 발견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내용이지만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 선물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을 했고 실제로 특검에다가 그 목걸이를 반환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이번 영장에 직접 실질 심사에 적시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강 의원 의견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제가 싶습니다. 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떤 범죄 혐의든 예.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그 범죄 혐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직접성이 있느냐, 이것이 그 범죄에 사용된 것이냐라는 부분 등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아닙니다. 구금할 수도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사나 당시 관련자들은 다른 진술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공방을 이루어져서 진실이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예. 실제 그것이 그 관련 직접적인 증거인지 이런 부분 등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고 그럼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토 목걸이가 증거로서 쓰이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반환을 했다라는 이런 전반적 과정을 특검에서 조금 전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의미 있게 보십니까? 뭐 저는 빼박 증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소위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있었고요. 심지어 그 가품 모조품을 김진우 씨, 그러니까 소위 처남의 장모 댁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조품은 있는데 그럼 진품을 어떻게 찾냐 했는데 결국엔 진품과 가품을 다 모두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 이미 저희가 전 국민이 나토 목걸이 착용했던 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도 없었고요. 그러면 이 서류상에 등록된 이 부속료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지인에서 빌린 거라고 했는데 빌린 게 아니라 서희건설이 이거 뇌물로 제공했구나라고 자수가 됐고 이미 진품과 가품 모두가 확보가 됐으면 그거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입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증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가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봤던 그 시간보다 상당히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상황이 지금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도착하는 대로 또 화면으로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고 종료가 됐고 지금 김건희 씨가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고 앞서 그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줬다 이렇게 자수서까지 제출을 하고 이런 상황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특검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준비 기간 20일에 이 수사 기간 90일. 그래서 사실상 이 뭐 전체 수사 기간을 연장해도 150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이 어떤 예전에 저희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서도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90일 혹은 150일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현재 현행특검법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만약 계속 시간 끌기를 하신다면 각 혐의별로 쪼개서 저희도 상설특검을 한다든지 혹은 새롭게 특검법을 개정해서 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소위 출석을 거부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 기간만큼을 산입하지 않는 법 개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계속 그렇게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소위 진술 거부권은 들어봤어도 출석 거부권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계속 벌여 나가신다면 저희도 그에 합당한 저희가 법적 제도적 이 틀을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저희가 뭐 지금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안 한다고 막 얘기를 하셔서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가장 안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다 순순히 출석 조사 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비상계엄만 아니었어도 아무리 야당이 공세하고 해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 그런 국정 운영하기 어렵다 뭐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의원을 사지로 한 명씩 들어서 끌어내라는 등 혹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할 것처럼 망치를 들고 간다는 등 이런 행위를 한 전직 대통령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김건희 씨가 탄 특검 차량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남부구치소 앞에 경찰 차량도 많이 서 있고 경찰력도 많이 배치가 됐는데 네, 지금 보이고 있네요. 김건희 씨가 탑승한 흰색 승합 차량, 특검 차량이 서울 남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의 소리도 좀 들리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시에 중앙지법에서 나와서 거의 1시간이 걸렸네요. 예상했던 게 한 50분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나왔었는데 차량 상황에 의해서 현장 상황에 의해서 10분 정도가 더 걸린 것으로 보이고 조금 전 차단봉이 열리고 김건희 씨가 탄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부구치소로 들어갔고 남부구치소에 정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김건희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겠죠. 네, 그 김건희 씨가 탄 그 차량은 이제 흰색 승합 차량이고 그 뒤따르는 검은색 차량은 경호 차량이고요. 저희 취재팀은 그 구치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타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으로 도착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왼쪽은 조금 전 화면입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을 때 지법에서 2시 35분까지 오늘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3시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오후 3시 지금으로부터 딱 1시간 전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남부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김건희 씨가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두 분도 현직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부터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상황들을 쭉 겪으시면서 이렇게 김건희 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물론 다른 구치소지만 전 대통령과 당시 영부인이 같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소감을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어떠한 부정부패를 어떠한 권력도 이 감추기 위해서 혹은 덮거나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발생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려 보고요. 이미 내란죄와 관련된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저희가 내란죄를 응징하고 단죄했기 때문에 이번 12.3 비상경 과정에서도 군인들이 이건 위법하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극적 작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내란에 대해서 이 단죄하고 또 이 권력형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이라든지 국민들께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여야 함께 저는 공감하리라 봅니다. 예, 여야 함께 공감하리라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정치가 국민을 모셔야 되는데 정치가 좌파, 자기 측근들을 지키고 또 그래서 상대를 무조건 쓰러뜨려야 된다는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가 만드는 이 불행한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부끄럽고요. 이런 부분 등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또는 여러 가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데 그 힘이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해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저 깔아뭉개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 그것에 모든 입법 행정이 다 동원된다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슬기롭고 현명하게 여야가 예. 또는 그 법원과 삼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저희가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돌려서 정치권 현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이 됐고요. 또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에 있었던 야권 인사의 이름도 포함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제 사면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참으로 모두 헌법이 또 법원의 법의 어떤 그 권한이 있다고 해서 행사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사면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그에 대해서 그런 죄가 확정돼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래서 또 현재 수감돼 있고 형의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그런 조국이나 윤미향 씨 등을 특별사면에 첫 번째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해서 한 이런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처사가 정말 특별사면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민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담은 특별사면인지 민주당 스스로 한번 좀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역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구나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이런 특별사면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제 사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공격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대행 아니겠습니까? 송원석 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많이 김을 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야가 할 것 없이 이 대통령 사면권에 많이 기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해왔던 정말 국민들에게 혐오감과 피로도를 많이 줬던 이 정권의 잔재들이 이제는 좀 빨리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2년 반 동안 있었던 많은 잔재들을 빠르게 지금 정리하고 또 여야가 함께 또 그 사면권에 대해서 저희 여권 인사보다는 야권 인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검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재를 빠르게 청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예, 장경태 의원께서는
민주당 계시고 그러니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나오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보궐선거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일단 조국 예. 이 전 대표께서는 뭐 저희 당 소속은 아니시고요. 타당 또 야당 소속 이 전 예, 대표였기 그쵸. 때문에 뭐 저희 당은 아니지만 아마도 나오시고 나서 바로 정치권 복귀를 서두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마평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제 나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가족들도 좀 챙기시고 또 여러 또 본인도 좀 추스리는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지금 좀 너무 좀 예. 앞서 나간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워낙에 지금 당내에서 의견들이 나오니까 합당 이야기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은 들으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돌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찌됐건 이 거의 유사한 지지층 또 예.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여지는 또 두 정당이기 때문에 뭐 지민비조라고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이 비례 정당 위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의 어떤 합당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정치권의 또 이 여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합당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조국혁신당의 당원과 또 민주당의 또 당원들이 또 합당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도 아마 당원 여론조사나 혹은 또 조국혁신당의 당원분들의 여론조사 등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범여권 상황에 대해서 의견 뭐 들어볼까요? 저희들이야 뭐 추측할 뿐인데 아마 조국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적자이고 이번에도 특별 사면 과정에서 또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지금의 범여권에서 상징성 등이 정청래 당대표의 이번에 당선 이런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용산 이재명 정부와 국회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뭔가 미묘한 갈등과 또 경쟁 어떤 힘의 어떤 삼각관계 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요. 예. 아마 적절히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또 그 정청래 민주당 국회와의 여러 가지 좀 조율하는데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저희들은 예측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한미 정상이 한자리에 앉게 되는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사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이렇게 빠르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미국 대통령의 일정은 정말 1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관세 협상을 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2주 정도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화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 간의 이 회담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뭐 48초 만났으면서 그거 가지고 회담이라고 뭐 주장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됐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실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상호 양국 간의 국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처음에 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관세 협상이었다. 그러나 저희가 산자위에서 그 김정관 그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체킹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쌀과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이번에도 안보 문제 등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될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청구서를 또 들이밀지 상당히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어서 관세 협상의 어떤 여러 가지 디테일 문제들을 잘 좀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지금 숨어 있다. 그래서 걱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딱 한 3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텐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 양국 정상이 만나는 또 동맹 국가인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데 만나기도 전부터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고요. 어찌됐건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 또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이 정말 내실 있는 대화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은 성공했지만 아마도 국방비 관련된 증액 부분은 아마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뭐 원만하게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30초 지켜주셨네요.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도 지금 안보 문제가 지금 제일 아주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좀 확보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